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더하나 김선윤입니다. 네, 저희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님과 오늘도 신나게 심야상담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번 연도 마지막 만나는 거기 때문에 더 아쉬운데 내년에도 저희 볼 수 있죠? 해결사님. 고민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제 심야상담소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해 볼 테니까 모두 TV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네, 오늘도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상담하기 전에 좀 시장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배당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세가 세게 들어왔어요. 네. 이게 똑똑한 투자였을지 좀 궁금한데 해결사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간에 좀 빨리 팔았던 그런 이제 물량들 자체를 오늘 빠르게 다시 한번 회수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본다면은 오늘은 개인들이 2조 한 2천억 가량 매수였지만 그 전전 23일, 24일, 28일 3거래일 동안 매도하고 나간 금액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팔았던 물량을 빠르게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포인트가 강했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화요일부터 해서 중소형주들 특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말씀드려왔던 것 같고, 이제는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움직일 때 우선 코스피 쪽으로 한 강한 상승을 1차적으로 좀 기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당분간의 시장은 코스피의 강한 흐름보다는 코스닥 쪽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정말 힘을 세게 받는다면은 빠르면 다음 주에도 1000포인트 근처나 1000포인트 돌파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간에 상당히 우리가 소외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 종목도 올라간다는 걸 오늘 다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지칠 필요 없고 그간에 못 버티고 못 견디셔서 내려놓으신 분들, 네, 오늘 보면서 안도감 또 생기셨을 거고, 너무 힘들었다 생각하셨을 거고, 또 후회도 하실 테지만 이제 그런 거 다 잊으시고 좋은 일만 당분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버텨온 이제 행동 잘하셨고요. 내일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다음 주 시장 새해부터 해서 코스닥 쪽에 이 중소형주들 자주 말씀드려왔던 그런 종목들 다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금은 긴 텀으로 롱텀으로 중소형주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1200, 1300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중소형주 잘 지켜가시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들은 약간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밀린 대형주들도 올라오는 시장이 다시 연출되면서 양지수 굳건하게 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그냥 또 새해도 좋은 흐름 나올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번 연휴 또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배당락일도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지난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꽃길, 아니 양봉길만 걸을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노랑이 분들은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셨을지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노랑이 궁금증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은요,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대형주, IT 대형주 관련해서 그중에서 LG전자가 1등으로 꼽혔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해결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쟁쟁한 후보군들을 제치고 네.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LG전자, LG, 최근에 LG의 날이었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삼성전자와 서로 겨루면서 움직이다가 LG전자가 이제 꼽혔으니까 LG 관련된 그룹주들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결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뭐 한 2달 만에 수익이 또 엄청 나기도 했네요. 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게 LG전자에 언제였나요? 12월 23일 날 상한가 갔던 날. 아, 네. 이게 상한가를 가는구나. 갈까 하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날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좀 밀리길래 이제 좀 끝났나 싶었는데 어제 급등 나오고 맞아요.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LG 이노텍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LG 하우시스 좀 약했지만 나왔고요. LG 상사도 조금 흐름을 동조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LG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뭐니 해도 LG 전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LG전자를 3개를 올려드렸는데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더 궁금하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네. 왜 그러하냐면 LG전자는 이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 걱정할 건 없거든요. 사실 LG전자를 지금 상황에서 물려 계신 분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제 올라갔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가 문제냐면 물려 있는 분은 없겠지만 이 흐름을 특히나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사실 SK 하이닉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12월 때 올려치고 나서부터 3주 이상의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뚫고 갈 것이냐, 12월 초처럼 아니면은 밑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많을 것 같았는데 LG전자가 좀 많아서 LG전자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해줄 줄 알았죠? 네, 안 해주고 LG전자를 보자면 네. 자, LG전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한동안은 LG전자의 상승을 쉽게 막지는 못할 거예요. 가장 이유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의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살지 갈망하고 있던 와중에 2차 전지 테마로 오르지 않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을 찾고 있던 와중에 LG전자라는 종목이 갑자기 떠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LG전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여버렸을 경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바닥부터 해서 뭐 3배, 4배 기본적으로 쳤거든요. 이제 좀 3배 정도 오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타면서 전장 쪽으로 가버리면서 주가 그리고 매출 포인트 자체가 지금까지 나왔던 이 매출보다 내년, 내후년의 매출이 곱하기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열려버린 상황에서 LG전자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딱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내질러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되고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쉽게 여기서 꺾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2008년, 2009년대의 고점 자리를 보셨습니까, 혹시? 14만 원, 15만 원, 16만 4천 원까지도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2008년도 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회복한 모습. 저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가전제품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15만 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20만 원을 봐야 되는 종목이 된 거예요, LG전자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주가가 이제 여기서 막 튀어가겠지만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을 얼마나 우리가 잘 견뎌내느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올려친 만큼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심하게 나올 경우 1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고 적당한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주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상승을 급하게 한 이후에 횡보. 상승한 이후에 횡보. 하이닉스 현재 상황 보자면은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LG전자도 이제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올려치는 모습이 약간 멈춰버릴 경우에는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겠죠. 그게 이제 뭐 2주, 3주, 특히나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밀릴 경우는 하락 추세로 보지만 하이닉스같이 뭐 2주, 3주 이렇게 버티면서 횡보하는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승적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나올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지금 상황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LG전자는 급하게 종목을 볼 필요, 매도 대응을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선 내일 시장 놔두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네, 네. 집에서 이제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시장 열릴 때 맞춰서 이제 어떻게 될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걸 기억하시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때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참을인을 새기시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레벨업한다. 이 횡보가 근데 되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잘 잡아두셨잖아요. 대부분의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9만 원대이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최근에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도 10만 원, 11만 원 정도시잖아요. 그 이상은 사실 잘 없는 게 맞아요. 네. 거의 이 상황이 대부분의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90% 이상이시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고 20만 원 말씀드릴게요. 꼭 좀 잘 보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을 차지했던 LG전자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근데 해결사님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네, 댓글창에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어디까지 조정받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네, 안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 편이니까요. 네,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조정만.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오픈 채팅방에서도 리딩을 수시로 이제 조금씩 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가격 밑으로 밀리긴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일주일 텀을 두시고 천천히 분할 매도하셔라. 올라갈 수도 있으니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72,000원짜리를 혹시라도 크게 깬다면은 그때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네.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급등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이 올라치잖아요. 올려치다가 어깨를 뚫고 넘어가서 이 꼭대기에 팔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음 어깨에서 이 어깨를 치고 내려갈 때 파는 건데 삼성전자의 72,000원짜리는 이 다음 어깨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깨지 않으면서 올려쳤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다시 리셋,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갈 때까지 가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81,100원짜리는 이 정수리 꼭대기에 있겠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횡보할 것이냐, 밀렸다가 깨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가격을 그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 또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면 네, 분할 매도 의견을 올려드리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네. 잘 아실 거예요. 오픈방에 보시면 제가 12월 8일 날 10시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종목을 셀트리온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라고 가족방에도 올려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네. 도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오전 10시 전이었기 때문에 이 급락에 대한 포인트 잘 대비를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선은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은 어떡하지 너무 고점에 이 꼭대기 8만 원에 팔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78,000원에 팔던 75,000원에 팔던 8만 원에 팔던 잘 판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다 들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뭐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만 갖고 계신다면은 뭐 안전하게 주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까지 저희 해결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랑이 궁금증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럼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하러 떠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문자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있습니다. 12,750원에 30% 들고 있다. 장기 투자로 보려는데 어떨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종가 기준이 12,950원인데 어떻게 장기 투자로 괜찮을까요? 해결사님? 12,750원이에요. 네네. 비중은 30%? 네. 나쁘지는 않은데 장기가 얼마나 장기실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우선은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월등히 앞설 거예요. 정말 많이 앞설 거예요. 업황 자체의 개선이 원체 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도 너무너무 좋을 거고요. 하반기도 엄청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 코로나 이전에 우리 주가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코로나 이전 주가가 19,000원, 또 제일 쌀 때가 1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9,000원, 2만 원까지의 이 5,000원 갭 박스권 안에서 종목 자체가 원래 2년 동안 횡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숙제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요즘에 좀 나오는 게 뭐 삼성 전체적으로 해서 뭐 배당 정책의 확대 포인트, 그룹사 전반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얘기죠. 어찌 보면 엔지니어링은 좀 약간 거기에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기 회복에 맞춰봤을 때 가장 최선호주가 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는 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제발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네. 15,000원대 이상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저는 2만 원을 돌파하는 포인트를 보시면서 이전에 2019년도 때의 고점, 18년도 때의 고점에 해당하는 2만 원 부근까지의 가격을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1년 정도 보셔야 돼요. 네. 내년 이맘때, 내년 연말에 굉장히 기분 좋게 정리하고 나오실 가능성이 높고 가져가신다면은 2만 원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삼성 엔진은 시총 지금 2조 5천억인데 시총이 최소 4조는 돼야 돼요, 이 종목. 지금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계속 종목 올라갈 겁니다. 지금 액면가 5천원짜리예요. 근데 12,950원? 아니, 말이 안 되죠. 액면가 500원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굉장히 조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걱정은 덜어두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볼까요? 다음 상담도 문자라고 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습니다. 18,9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조금 욕심 내셨다 그죠? 네. 스피드 있게 좀 해볼게요. 네. PD님이 빨리 하라고 뭐 인여로 윽박을 이제 막. 네. 같아요. 자,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LG 디스플레이 18,900원짜리 20%는 조금 욕심이 과하셨다.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했을 때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거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많이 올려치는 만큼 뭐 따라가고 싶은 것도 이해를 해요. 관련해서 매출도 잘 나오고 거고 지금 LG 그룹사 전체가 호황이니까 어떻게 다 좋은데 제가 라인 하나 그었잖아요. 이 라인에 맞춰봤을 때 최악인 기고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7,000원짜리를 깼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갈 수도 있죠. LG전자의 주가 상황 따라서 또 LG이노텍 따라서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본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짧게 보셨다면 종목 선택은 잘못되셨습니다. LG 쪽으로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속이 되는 거지. 이게 긴 아주 짧은 추세로 주가가 더 간다는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7,000원까지 깰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가져가시고 짧게 친다면 19,500원 넘어갈 때 정리하세요. 네, 그 이상은 사실 조금 단기적인 추세에서 도박성에 가까운 게 이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올려칠 땐 정리하시고
내려왔을 땐 17,000원 아래에서 잡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두 개의 문자 종목까지 만나봤으니까요. LG 디스플레이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아남전자요. 아남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2,600원에 20%요. 어유, 오늘 상한가 안착했죠? 예, 그런데 네. 내일 얼마나 더 갈 건가? 매도까지. 얼마나 더 갈지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상한가 가면 좋지요. 두 번이나? 알겠습니다. 상한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 아남전자 제가 해결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수익 축하드려요. 예, 자, 시청자님. 예. 자, 오늘 안녕하세요. 현재가로 얼마나 쌓여 있었죠? 보니까 250만 주가량 쌓였네요. 많이 쌓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쌓였어요. 예.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였잖아요. 거래가 많이 됐죠. 네, 많이 됐죠. 아주 많이 됐죠. 근데 이제 네. 오늘 쌓인 거래량은 조금 솔직히 아쉽긴 해요. 근데 적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적은 물량도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2시 10분에 딱 상한가 잠겨버렸네요. 빵 터져주면서. 근데 마지막에 터질 때 600만 주 이상을 터트려주면서 잠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분명히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할 게 내일 얼마나 종목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내가 얼마나 욕심을 내느냐가 딴 게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종목이 내일 많이 가는데 시가 기준으로 해서요. 시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해서 나오세요. 딴 건 아무것도 안 볼게요. 시가. 내일 출발가부터 해서 올려치면은 땡큐인데 그러면 네. 상한가 또 갈 수도 있어요. 많이 가면. 근데 시가 대비해서 차근차근 음봉이 뜨면서 마이너스 5%까지 밀려버릴 경우에는 예. 그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삼성전자 뭐 매출 확대 포인트 따라서 아남전자 수혜받은 거 되게 좋아요. 네. 뭐 하마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만 기술적인 접근에서 시가가 가격이 잡히고 그 가격 위로 양봉이 나면서 치고 간다면은 이 현상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게 네. 아니라 5% 밑으로 떨어질 때는 조금씩은 전량이 아니라 조금씩은 비중을 낮춰보시면서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악인 경우라도 3,000원짜리를 이탈한다. 그 자리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매도세가 거셀 거예요. 3,000원짜리 네. 이탈할 경우에도 분할 매도하시고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잘 빠져나올 수 있으시니까 좋은 수익 내시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남전자 수익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좀 좋은 흐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전화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하네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네, 혹시 TV로 저 보고 계시면 TV는 꺼주시고 소리는 꺼주시고 전화로만 할게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소리를 줄이라고요? 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 저랑만 통화하시는 거예요. 한국토지신탁.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104원. 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10%. 10% 정도. 알겠습니다. 2,100원 라인에서 사셨으니까 제가 해결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욕심이 좀 과하셨다, 그죠? 아니, 이게 그냥 앞으로 좋을 것 같아갖고 장기로 네, 회사는 좀 굉장히 보려고. 좋은 종목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라 네네. 10월, 11월 달에 계속 보다가 12월 달에 급등 나오고 하길래 이거는 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저도 관심 종목에서 지웠던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올라버려서. 네. 그런데 접근하지 마셔야 될 가격에 지금 어떻게 딱 들어가셨어요. 라인을 잡자면 네네. 현재 가격대 구간은 무슨 자리냐면요. 이 자리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차트 자체가 3월 코로나 바닥에서 고점 라인에 다시 8월 바닥, 9월 바닥, 10월 바닥 확인하면서 올려쳤을 때 다음 고점 인식되는 구간이
2,100원 위에. 그러니까 2,100원 위에는 절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구간. 까딱까딱한 사망 선고나는 구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수를 하시는데 제가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절대 고점에서 안 들어가실 텐데 방송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바닥 다 나와 있고 고점 다 나와 있어서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2,100원 이런 사면 안 되는구나. 이건 생명선이었거든요. 사면 안 되는 구간. 최악인 경우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잡자면 최악인 경우 1차적인 바닥 구간 자체가 1,900원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어요. 최악인 경우. 근데 더 최악은 이 라인 1,900원, 1,800원 중반까지 있긴 하지만 크게 가격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900원 정도까지 말씀 우선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빠진 거는 다른 거 아니고요. 배당락으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배당락으로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배당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난 금액에서 그만큼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당 받으시는 금액만큼. 그래서 그 가격에서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은 이 종목을 한 번 더 친다면은 바로 플러스로 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빠진 거를 가격적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배당 받으시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다만 슈팅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 2,100원대 오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 종목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가야 돼요. 그러면 3,000원, 4,000원 볼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으실까 조금 걱정이라. 6개월, 7개월 볼 생각으로 했는데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1,900원대 올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1,900원도 중요한 게 아니고 2,100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이너스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대? 플러스 30%, 40%, 50%를 먹어야 되니까 내년 7월까지 최소 6월까지 상반기까지 가져가셔서 실적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아니 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연기금도 들어와 있고 기간도 들어와 있고 네, 앞으로 종목 되게 전망도 좋아요. 좋고. 네. 네, 그래갖고 한 7개월에서 1년 아니면 2년까지도 할 생각으로 추천드리는 했는데. 것은 1년 추천드리는데 네, 내년 6월까지만 보셔도 굉장히 수익은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만 조금 중간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만 좀 잘 참으시면 돼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지금 텔콘도 엄청 내려가고 있는데 뭐 지금 있는데.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돼요. 내려가는 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꼭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000원에 15%요. 9,000원에 15%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전 중장기로 제가 좀 끌고 가려고 매수했는데 괜찮은 네네. 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좀 가지고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언제 물량이 나오죠? 제가 공시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딨나. 유증 혹시 받으셨나요? 날짜를 몰라서 제가. 네, 24일 날 저희 상장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요걸 보죠. 자, 두산중공업을 볼 때 가장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어찌됐든 중국과 시너지 맞춰서 또 경기 민감 가치 따라서 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성장성 열려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인프라가 이제 현대 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게 사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간에. 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괜찮다가 2016년도 말부터 초반부터 해서 관계 개선 틀어지면서 밀렸던 그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서 네. 조금 이제 아시겠지만 7월 달, 8월 달에 가장 이슈가 컸던 게
이때 당시에 뭐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선 시너지가 좀 같이 맞물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 조금 많이 좋아지고 백신 치료제 지금 또 나와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선은 미리 예견됐던 거라 주가는 왔어요. 왔는데 또 하나 두산이 지금 자구안 꾸려내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이제 핵심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남아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두산이 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회사들이 회사 가운데 하나가 두산중공업을 어떻게든 크게 다시 한번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내년도에 여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뭐 그린뉴딜 맞춰서 모든 정책을 쏟아부으면서 회사 돈을 갖다 박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당히 조금 급등할 가능성은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려 있다 보거든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사실 주봉으로 보건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전부터 해서 2017년도인가요? 그때 15만 원대 갔던 이런 흐름은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다만 저는 최소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16년도 때의 주가 모양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2만 원대의 안착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홀딩을 하시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이 눌림 구간 자체는 LG화학이 조정이 나왔다,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약간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유중도 끝내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 설비 투자가 일어나겠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매출이 뜨는 것들이 이제 뜨는 시점 자체가 내년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면 주가는 선방향 되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잘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은 잘 잡으셨고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조금은 어차피 장투하고 계신 거니까 한 번 더 기다리셨던 그 시간만큼만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2만 원 근처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최소한 한 4개월, 5개월 되셨는데 그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전고점 넘어가는 17,700원 넘어가면서 18,000원 이상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홀딩은 해보자. 그리고 나서 저는 저는 한 이게 2022년까지 갖고 있을 생각했는데. 아, 그럼 더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 드리면 지치실까 봐. 아니요, 저는 늦게 아예 진짜 말씀드렸는데. 2002년 정도 보고 예상한 거고. 아, 그럼 저는 더 좋아요. 네, 그러면 2만 원 문제가 아니라 3만 원 이상 보셔야죠. 네. 주식을 사고 2022 팔면 년. 수익이 이게 개미들 좀 힘들어서 그냥 이런 종목 잡고 그냥 장투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마 2022년 보시는 게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면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고점일 때 피디님이 아무래도 자꾸 아니라고 막.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 2022년을 보고 1년에 50%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앞으로. 이거 생각하신다면 저는 3만 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한 최소한 그래도 3배 정도 수익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져가시는 거 좋겠다고 같이 좀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2022년까지 끌고 가신다고 하니까 수익 많이 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문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까요? 삼성전기 가지고 있습니다. 15만 9천 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삼성전기 지금 수익 중이셔서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네요. 5% 넘게 올랐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분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해결사님? 우선은 삼성전기는 이게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정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터라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2018년도 때처럼 뭐 떨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이번은 진짜 새롭게 최고점을 찍고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의 약간의 조정이 있어도 버티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이게 약간 조정이 있을 거예요. 약간 밀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약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2주까지 보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횡보하면서 조금 다시 올려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기는 무조건 홀딩이다. 우선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20만 원이다.
20만 원 보고 나서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종목 자체가 이제 완전하게 달라지는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기 매출 확대 포인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내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판매량 늘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주가 20만 원 가져야 정상 아닌가요? 최소한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파인테크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50원에 30%요. 네, 알겠습니다. 3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바로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4,650원이시고, 요즘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인데 요즘에 예, 예. 많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오래 가니까 네. 그 약간 좀 이제- 휴대폰 그 힌지 때문에 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게. 그렇죠. 이게 잘 보세요. 어떤 종목들이 이 종목이랑 좀 비슷하냐면 파인테크닉스도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올해. 예, 예. 3분기까지 너무 잘 나왔고 4분기까지 너무 또 잘 나올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은 사실 더 좋단 말이에요. 예.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보세요. ICD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지다가 요 근래 옹지기 시작했어요. 또 보시면은 자화전자도 그렇게 지지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힘스 같은 경우도 아직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종목들이 IT 종목들이 순환매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당장에 이제 뭐 몇 종목들이 미리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이 같고 그게 약간의 중형주 쪽으로 넘어가면서 원익IPS 같은 원익 QNC,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올려치고 그 다음 아래 종목으로 넘어오면서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나 ICD가 좀 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그 다음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약간의 비인기 종목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들고 계신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연말, 그러니까 내일과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려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거기에 시선이 맞춰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 파인테크닉스는 중요한 게 지금 5,500원대, 5,850원짜리가 8월 4일 고점이긴 한데 5,500원 정도 자리가 고점 인식이 되면서 계속 맞고 떨어졌던 자리라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빠르다면 1월 안으로도 5,500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최소 저는 5,000원대까지 안착은 우선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5,000원이 넘어가시더라도 수익 측면에서 10%가 안 되시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5,200~300원 넘어가면서 5,500원은 가야 그나마 이제 15% 정도 수익 나시는 구간으로 드디어 오기 시작하세요. 근데 거기서 또 요 7월 달에 횡보했던 자리에 전고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또 심적인 저항선 부딪히면서 약간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결론은 뭐냐면 5,000원 넘어가고 5,500원까지 가는 거예요. 1월 안으로 5,000원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높은 수익을 내면서 5,500원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때가 다시 봐야 되고, 지금은 그냥 아무 걱정하실 거 없이 저는 그냥 버티시기만 하죠. 종목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최근 들어 바닥 확인하면서 천천히 전진하고 있고, 그리고 1월 달 가면은 이런 종목들, 안 간 종목들 집중적으로 조명받습니다. 그러면서 올려치거든요. 그간 잘 버텨왔으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그럼 될까요? 네, 한 달만 기다리셨다가 5,000원 넘어가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인내심 싸움일 것 같아요. 네, 한 달만 좀 기다려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요.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예, 유니온이고요.
매수가 유니온이요. 6,200원에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6,2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6,2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해결사님께 바로 여쭤볼 텐데 옆에 자꾸 비웃고 있어가지고 아니 왜요? 새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새해 인사를 할 줄 몰랐지.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격식을 차렸나요? 저희 해결사님께 저 바로 유니온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6,200원이세요. 최근에 좀 매수하셨다가. 근데 이게 약간 걱정은 뭐냐면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이제 백강선암이나 다 이제 같은 업종이나 있던 뭐 테마성인데 약간 좀 비인기 종목으로 바뀌고 있어요. 약간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랄까? 이 종목들을 좀 움직이기 위한 부분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좀 이렇게 파이팅 넘쳐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종목이 좀 올리긴 올라갈 건데 네. 어느 정도 딱 한 번은 급등 나올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딱히 뭘 기대하기도 애매한 실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바탕 해먹은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이미 이전부터 좀 시끄러웠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완전 조금은 접어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좀 불안해서 그래요. 차라리 적당히 네. 올라와서 수익권으로 올려치고 한번 급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6,200원까지는 갈까요? 6,200원은 어려운 가격도 아니에요.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끌어올려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네. 6,500원, 7,000원 근처까지는 한번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그냥 참으시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정리하셔서 네네. 다른 더 좋은 실적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예. 네네. 그래서 중소형주 실적주들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심적으로도 안정되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차라리 급등 나오면은 파인테크닉스를 차라리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금 종목인데. 네, 그래도 나올 수도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아서 저도 같이 업됐네요. 네, 전화 연결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문자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SK 바이오팜 가지고 있습니다. 17만 2천 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SK 바이오팜 움직였다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거의 됐네요. SK 바이오팜 17만 원 선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1월 1일 날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하죠. 네. SK가 보유한 주식이에요. 5,873만 주. 팔진 않겠죠. 지주회사 SK가 보유한 건데 설마 팔겠어요? 팔진 않을 거예요. 팔진 않을 건데 약간 조금 이거를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블록들로 다른 곳에 일부의 물량을 좀 처분할 수는 있잖아요. 회사가 갑자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죠. 근데 회사 자체의 자금은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라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갑자기 혹여나 그럴까 봐에 대한 우려스러운 거.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혹여라도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전에 LG 화학이 했던 물적 분할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하락은 또 기회로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중장기적 관점에서 SK 바이오팜의 상승에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 가운데 SK 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등 SK도 결국 주가는 케미칼 같이 다 가는 거거든요. 절대 종목 자체가 밑으로 눌려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조정 거치면서 계속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이오팜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 맞고 저도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난 이후에 혹여나에 대비하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한두 달 정도 지켜본 다음에 한 내년 한 2분기 넘어간다. 4월부터 움직임 없으면 그때 별다른 소식 없으면 저는 그때부터 관심 가질 종목이라 봅니다. 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내년 상반기 내내 보셔야죠. 6개월 보셔야 돼요. 코로나 끝나는 시점 그 이하, 그 이상까지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는 있을 겁니다. 이전에 최고점 딱 하루 찍고 내려왔던 26만 9,500원짜리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흔들리지만 마시고 그리고 원래 상장하고 나면요 6개월 동안은 이 보호예수 물량들을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시점이 지나는 시점이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던 이름이네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전화를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네. 연예인이셔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콘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3,9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인콘을 3,900원 라인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왜 고민하세요, 해결사님? 저한테 혼날 뻔하셨어요. 아, 네, 전화가 끊어진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끊으셨나? 네. 김선윤이다 이러고 이제 끊으셨나? 이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거는 좀 막 뭘 하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그런 연말이니까. 그렇죠. 기분 좋게 네, 웃으면서. 솔직히 좀 심하셨어요. 이게 바닥에서 그렇게 올려쳤는데 이걸 또 따라 들어가셨으니, 예. 그것도 비중을 30%씩이나. 네. 4,000원 이상으로 가서 여기서 5,000원을 갈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수익이 크지가 않아요. 이미 바닥에서 4,000원까지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렇게 급하게 사셨는지 조금 제가 걱정스럽긴 한데, 종목 자체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외인들이 매수에 한 포인트가 3일 연속 보였다? 근데 이게 진짜 외인일까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그간의 종목이 밀렸던 포인트, 밀렸던 흐름도 강했거든요. 거래량 자체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12월 1일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거래량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제일 적어. 네, 이거는 네 어제도 그렇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올려치게 된다면 네, 빨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비슷해 보여요. 그 AB 프로바이오 상담하신 분들 계실 때마다 3,000원대 근처 계셨거든요. 그냥 올라오면 정리하시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분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라왔을 때 정리하셨어야 되는. 한 번 급등 나오면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결국 꼬꾸라지는 모습인데 이런 차트 흐름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3일째 크게 밀려버렸잖아요. 하다가 계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은 항상 조심하다. 항상 바닥에서 잡으셔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바닥에서 완전 기고 있는 거, 남들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사뒀다가 한두 번 올려치고 파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셔야지 계좌가 크게 망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떴네요. 자, 어찌됐든 인콘도 한 번의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 맞추셔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해결사님의 입버릇 중에 하나인 부귀영화가 나왔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KH바텍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원. 20%. 비중은요? 20%. 25% 맞나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KH바텍 만약에 2만 원 라인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한테 혼나실까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려요? 네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살았네요, 제가. 자, 우선은 매수가가 2만 원이세요. 네. 이게 아마 어제 오늘 사신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1개월 됐어요. 고생 많으셨네, 그러면. 네네. 자, 이게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네. 아까 제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릴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IT 부품주들 종목들 다 이쪽 관련해서 실적 자체가 3분기부터 살아나고 4분기 너무 좋아지고 1분기, 2분기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급하게 안 오르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결국 가는 종목들이 이 중소형주 종목들이거든요. 거기에 맞춰봤을 때
KH바텍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도 실적 포인트가 나쁘지 않아요. 살아나고 있어요. 내년도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 상황이 오늘은 살짝 꼬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 잡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게 털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사실 기관들의 매도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뺏겼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KH바텍은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고 24,000원, 25,000원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여기서 24,000원 돼도요, 수익률이 20%밖에 안 돼요. 네. 얼마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4,000원, 25,000원까지는 몇 달 안에 갈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셔서 그때 가셔서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하시거나 수익 실현하시면 어떨까? 저는 너무 좋아진다, 4분기도. 1, 2분기 너무 좋다. 걱정할 필요 없다. 가져가셔서 네. 그냥 수익 내시고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KH바텍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쉽게도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상담해 주신 저희 해결사님, 오늘도 저희 투닥투닥 하긴 했지만 그래도 2020년 마지막에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내년에 볼 수 있죠, 해결사님? 한 번만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밀당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새해에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해결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심야상담소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열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해결사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